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의심을 가지는 부류가 더 많았었거든요. 아이폰은 키보드가 없어요. 마우스도 없어요. 화면도 너무 작아요. 앱도 없어요. 웹페이지들은 아이폰용 웹페이지란 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죠. 언러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웹에서는 굉장히 나름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그 세계 안에서만 생각이 이제 가둬져 있는 거죠.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프리라이더가 없고 악용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는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잘 뽑으신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다른데 인터뷰하신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결국은 의지는 CEO가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의지는 심어줄 수 없다.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의지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보이즈엑스만의 그 채용 시스템, 의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딱 그거에 대한 즉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채용할 때 면접 때 신경 쓰는 거는 그분이 지금 당장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 뭐 선언하는 모습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순간에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의 진짜 모습이고요. 과거를 많이 여쭤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게 보이젝스가 원하는 거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보이젝스가 원하는 그 의지 경영, 또 투명 경영 이런 것들과 잘 맞을 수 있는지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 되게 인터뷰 과정이 더 여러 번이 있다거나 뭐 엄청 길게 뭐 하신다거나 뭐 그런 장치들이 있나요? 보통 기업 대비는 좀 길게 하는 것 같고요. 여러 번. 뭐 정말 기냐 그럼 그렇진 않고, 예를 들면 디자이너를 채용한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써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격 요건 같으면 뭐 시각적인 표현을 즐겨 한다. 뭐 디자이너 같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하고 해결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달라는 게 있어요. 경험담 같은 걸요? 그걸 왜 본인이 자격에 맞는지, 왜 이 주요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써달라는 게 있거든요. 서류 일단 받아요, 그걸로. 거기에 좀 부실하다 싶으면 저희가 다시 요청드리거든요. 보통은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사실 그 두세 장 쓸 때부터 일단 저는 좀 많이 걸러진다고 봅니다. 보이젝스에 올 마음이 없으면 두세 장이 안 써지거든요. 그 서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드려요. 과제비도 드리는데 심지어 이게 4시간에 해주세요. 그래서 4시간치의 과제비도 드려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일단 과제를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제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평가물이 다 너무 달라요. 디자이너 과제를 100장을 받아봤다. 그럼 100장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 면접이라고 해서 이분, 예를 들면 디자이너다. 그럼 이분이 사용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팀워크라는 거는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 면접이 있고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전문성이 아니었어요? 과제나 그 앞에서는 서류로 된 전문성이고 이렇게 문서로 주고받은 전문성이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면접이 마지막에 있죠. 기자로 치면은 기자들은 마지막 면접으로 보통 뭐 인터뷰를 시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실기 같은 느낌의 면접이 있는 거군요. 다 면접 이력서 뭐 제출이라는 이름으로 되긴 하겠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거의 시험이 3번, 4번 정도 있는 급으로 걸러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도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 중에서도 그런, 예를 들면 시험이 좀 귀찮거나 해서 안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과정도 귀찮고 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로 나름 걸러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의지를 보시는 거군요. 보이젝스랑 이렇게 잘 지내겠다라는 의지와 뭐 그런 것도 보는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가 그런 구성원들을 모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른데 인터뷰 하신 거 보다가 특별했던 게 언러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러닝, 언러닝이라는 건 배운 거를 잊으라는 의미인 거죠. 그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 경험했던 거를 빨리 잊어라. 이 세상은 빨리 바뀐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성공 경험을 왜 잊으라고 하는 건지도 약간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언러닝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른 데서. 그러면 경력자를 말고 다 신입으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언러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웹의 태동기의 세이클럽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고 거기서는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웹의 시절에는 이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모바일의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뭐 열광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저같이 이제 좀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라고 의심을 가지는 부류가 더 많았었거든요. 의심을 하셨던 부류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의심을 했던 부류인 거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폰은 키보드가 없어요. 마우스도 없어요. 불편하고 화면도 너무 작아요. 앱도 없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으니까 앱이 없죠. 앱이 없으면 웹을 써야 되는데 웹페이지들은 아이폰용 웹페이지라는 건 없어요. PC용 웹페이지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게 떠 있어요.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화면도 작고 앱도 없고 웹화면도 없는데 배터리도 짧았어요? 배터리도 짧고 전화도 잘 안 터져. 전화 왜 안 터지냐 그랬더니 뭐 네가 손을 제대로 잡아라 그러고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언러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항목들이 다 과거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새로운 것 중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바뀌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웹에서는 굉장히 나름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그 세계 안에서만 생각이 이제 가둬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 건 좀 많다고 봐요. 뭐 아직도 여전히 전기차가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뭐 꼽아보자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배터리도 짧고 이게 뭐 많이 있죠.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들은. 근데 그게 이제 언러닝이 특히나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언러닝이 필요하고,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또 하나는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바뀌잖아요. 회사 스스로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 그럼 전혀 다른 문화의 회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특히나 보이잭스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특이해요. 기존의 어떤 본인이 알던 것들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거고 성공 경험인데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있는 게 낫다.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러닝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에서 한 번의 성공을 크게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앱에서도 처음에 아까 언러닝 못 하셨다고 했지만 제대로 또 비유길리로 제대로 성공을 하셨었고, 지금 AI로 오셨잖아요. 대표님 나름은 또 그 언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사람이 대성공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엄청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이런 에너지보다 아이씨 내가 반드시 되게 하고 말 거야. 내가 뭐 이런 뭐 누군 이길 거야 라던가 그런 오히려 그런 게 더 힘이 클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게임 업계는 원래 PC에서 다 대작들을 만들고 대작들이 흥행하던 그런 진지하게 게임을 만들던 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MMORPG 그런 뭐 와우 마찬가지잖아요. 다 대작들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보기엔 택도 아닌 모바일 게임 같은 게 그게 무슨 막 하루에 뭐 몇십억씩 벌고 막 이런다는 걸 보니까 이게 막 자괴감이 들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줍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적응을 못한 건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나는 컴퓨터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모바일 업계를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떠나야겠다.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 업계가 너무 변질됐어, 모바일로. 근데 나는 모바일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폭발하던 시점에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거쳐서 내가 마지막으로 뭐 이거 하나는 해야겠다라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모여진 게 비유길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래 모바일에 맞춰서 내가 최대한 해줄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모바일에 내 뭐랄까 그 능력을 다 쏟아 부어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 했더니 또 잘 된 거예요. 그 하필. 그래서 원래 그거 잘 안 됐으면 진짜로 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떠났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싫은 모바일에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했더니 또 잘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있을 수 있었고요. 그때 배운 게 언러닝이었어요. 아, 내가 언러닝을 못하고 있었구나. 잘 되고 나니까 또 좋더라고요, 모바일이. 어느 순간 느끼신 거예요? 아, 내가 언러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 시점에 느끼진 못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었고, 그때는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쳤었고 언러닝을 엄청 빡세게 했구나. 그 부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모바일이라는 걸 새로운 걸 받아들여 보니까 좋네? 좋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몇 년을 거부하다가 받아들여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죠. B611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내가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난 계속적으로 배우고 뭔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또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구나. 한층 더 약간 성숙하신 거네요. 지금 보이저엑스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소소하지만 일상을 바꿀 수 있는 AI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 정확한 비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거나 편리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요. 한 번도 소소하다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은 없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여러 사람들께서 너희는 왜 이렇게 소소한 걸 하냐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소소해 보이나 봐요. 저는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소해 보이냐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보통은 자율주행을 한다라거나 뭐 암을 치료한다라거나 선생님을 대신해 준다거나 이런 정말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상 편집을 자동화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영상 편집 자동화해 주는 게 뭐 시장 크기로 보면 저는 연간 뭐 몇십 조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인공지능이 이제 반복된 좀 지루한 일들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훨씬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수십 조짜리 일이고요. 그다음에 V플래시라고 그 문서 스캔하는 것도 전 세계 복합기 시장이 연간 100조예요. 복합기라는 그 기계 판매 관리 이런 거겠지만 그게 100조거든요. 그 중에 스캐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를 들어 10%라고만 해도 10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저희는 모바일 스캐너로 다 대신하겠다는 거라서 인공지능 모바일 스캐너로 뭐 엄청 큰 시장이죠. 그래서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걸 생각하셔서 비교하시니까 소소해 보이죠. 그 소소한 거 맞고요. 터미네이터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표현을 안 쓰시는 건데 제가 괜히 또 이걸 끄집어냈네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게 부류랑 일단 지금 V플래시잖아요. 보면은 지금 많이 개발을 하시다가 뭐 엎으신 것도 있고 지금 좀 중단하신 것도 있고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의 일상을 좀 바꿔주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잠깐 하다가 중단했는데 기술적인 부족함으로 올해나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뭐 헤어스타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 이름도 제대로 안 정해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용실 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와이프할 때마다 자기 헤어스타일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주 리얼하게 진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엄청 어접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형같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쓸모가 좀 없었는데 진짜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의 뭐 모질 정보까지 넣어서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거울 보듯이 이렇게 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고른 다음에 뭐 이건 상상의 얘기니까 상상이라고 들어주세요. 몇 년 내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잘 해주는 미용사 찾아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미용사를 매칭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미용사 분들이 그거를 뭐 제가 잘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용실에 가면 자르겠죠. 자른 다음에 별점을 매겨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별점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자르려고 했던 것과 결과물 보고 결과물이 얼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미용실에 갔어요. 딱 갔더니 처음에 앉으세요 한 다음에 우리 미용실은 이런 머리를 잘합니다. 골라보세요 하면은 그냥 거울 보듯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선생님이 잘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은 소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쓸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만약에 잘만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뭐 10억 명이 쓸 거예요.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쓸 거고. 근데 이 부류도 그렇고 V플랫도 그렇고 뭐 이 미용실도 그렇고 결국은 원래부터 아예 없었던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뭔가 그 음성 추출해내는 것도 예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스캐너 앱도 예전부터 있었고 정말 허접했지만 내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 그다음에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피팅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그거를 AI로 정말 리얼하게 바꿔주는 이런 거가 조금 많이 핵심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물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고 봅니다. 많이 말씀들 또 하시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AI를 생각할 때는 정말 막 인간을 대신하고 막 엄청난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AI라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뒷단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 근데 지금 V플랫, 뭐 부류 이런 것들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바꾸게 해주는 그런 게 AI다라고 좀 느끼면 될까요? 마침 지난번에 여기 티타임즈에서 말씀드렸지만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이라는 거는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면 인공이니까. 근데 지능은 애초에 인공지능 이전에 지능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지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은 절대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이다라는 그 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옛날 사람이 보면 컴퓨터가 더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계산기만 봐도 인공지능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더하기를 얘가 하네? 사람이 하는 더하기를 얘가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젠 안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길찾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게 신기하면 인공지능처럼 보이다가 안 신기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 중에 컴퓨터가 절대로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거라는 정의가 있어요. 이미 달성한 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미 달성하면 안 신기한 거죠, 더 이상. 이 신기한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다 인공지능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원래 컴퓨터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돌아갔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자동화돼서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거죠. 뭐 송금 버튼을 누르면 송금이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자동화인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보면 지금 자동화의 자동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를 잘 하지 못하던 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룰을 찾아야 되고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잘 찾지 못하던 거를 컴퓨터가 룰을 찾거나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자동화한 거. 자율주행하는 거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 운전인 거잖아요. 그 자동 운전을 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V플래시나 브루나 이런 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고요. 조금 무서운 면이 있긴 해요. 그냥 단순히 삶을 편리해주게 하는 거다 정도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사람이 찾지 못하던 룰이나 패턴을 찾는다라는 게 어떤 창의적인 활동, 과학적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육체 노동을 대체당할 때 기계한테 되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지적인 노동을 대체당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우린 뭐가 남지라는 좀. 그 저도 좀 의문이에요. 제가 그 당시 사람들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육체 노동이 아닌 지적인 노동은 아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지적인 노동은 노동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던 게 과학이고 수학이고 막 문학이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노동은 놀이라고 생각했지 노동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인 노동을 뺏기고 나면 뭔가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거를 노동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노동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계는 되지만 완전 인류 멸망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스탠스를 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예 또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생각나네요. 또 농담으로 우리는 늘 해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뭐 제가 제가 믿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해주신 표현이었는데 아까도 슬쩍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미용실만 나오면 전 세계 10억 명이 쓸 거다. 그래서 타겟은 10억 명이 쓰는 뭔가 서비스, 그거 말씀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심을 안 하는 게 비유길리가 이미 뭐 지금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5억은 확실히 넘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10억은 거기에 많이 잡아야 2배 정도니까 크게 어려우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비전은 조금 놀랐어요.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까지 만드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건 구글 정도 만드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뭐 되냐 안 되냐 지금 말하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경영 철학을 보면은 의지 있는 사람들로 계속 사람을 채용하셔야 되고 그 의지 있는 문화를 계속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10만 명일 때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비유예요. 예를 들면 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제가 어릴 때는 사랑의 매란 게 있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되게 당연한 거였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물론 사랑의 매를 많이 드셨고 저희 부모님들도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그 당연한 거였죠. 뭐 특별히 저희 부모님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저도 뭐 학교에서 맨날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맞는 거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그때는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매란 이름이 붙인 이유도 있고. 그래야 애들이 제대로 큰다. 아니 하다못해 동화 같은 데도 종아리 걷어는 무조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금 기준에서는 그게 이상한 거죠.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지금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식으로 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게 안 되면 인간에 대한 실망을 엄청 크게 할 것 같고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처음부터 세팅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그렇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나 지금 기존의 대기업이라던가 이미 몇백 명 정도가 있는 회사에도 약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안 될까요, 그들은? 그거는 그런 생각 사실 이게 깊이 해본 건 아니고 조금 남의 회사 얘기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조직적인 언러닝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언러닝도 엄청 힘들거든요. 조직적인 언러닝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저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더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있다라고 믿고 있고, 당장은 좀 되는 힘들겠군요. 방법을 찾아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뭔가 바꿔나가지 않는 한은 쉽지 않겠군요. 모르겠어요. 뭐 천천히 바꾸는 게 답일지 뭐 급격히 바꾸는 게 답일지 전혀 처음 듣는 질문이라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답을 찾아낼 겁니다. 제가 당장은 쉽지 않다는 생각만 드네요. 찾아내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랑 또 AI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이 보이저 X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 대표님이 정말 저희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뭐 우리 티타임즈 독자님들께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신 욕구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원하시는 거는 좋은 인재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요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랩하고 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야 되는 이유랄까요? 혹은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 많은 분들이 이 보이저 X에 탑승하셔야 되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저희가 의지 경영, 투명 경영 이렇게 두 가지로 경영 철학을 얘기합니다. 구성원들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의지 경영이 얼마나 일어날까, 투명 경영이 얼마나 일어날까 좀 의구심도 가지고 들어오신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하지만 들어와 보시면 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지 경영을 하고 있고 투명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훌륭한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거기보다 훨씬 의지 경영과 투명 경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누가 왜 결정을 했고 어떤 이유로 이걸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 경영이 더해지면 가급적 본인이 동의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철학하에 운영되는 게 의지 경영이라서 간식 이런 거는 정말 이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 드린 투명 경영, 의지 경영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동료들을 믿을 수 있다. 좋은 동료들이 너무 많다.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제 생각에 뭐 탁구 칠 수 있고 간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한 100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이젝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거는 사실 이런 뭐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도 결제나 보고 같은 단어가 여기랑 되게 안 어울리는 게 제일 신기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전 회사에 있을 때는 메일을 중점적으로 모든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메일이라는 형식 안에서 사람들이 다 결제도 올리고 보고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허가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 일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저는 슬랙이라는 메신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막 결제 같은 그런 딱딱한 단어가 머릿속에 뭔가 들어올 만한 구석이 잘 없었던 게 저는 제일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왔는데 사실 대기업 미국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전 직장에서보다 이번 직장에서 훨씬 더 제가 성장하고 있는 폭이 크다고 느끼고 그래서 삶도 되게 훨씬 즐겁거든요. 여기 있는 각자분들은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이제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